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조제입니다. 조제. 스포일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조제라는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맞나요? 네. 그 영화를 리메이크한 버전이죠. 일본 영화를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했습니다. 조제라는 이름을 보시고 다들 설마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메이크한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평가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리메이크는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작보다 나은 리메이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없어요. 네, 원작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좋았던 것을 재탕하니까 좋았던 게 더 커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메이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조제의 경우 어땠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원작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원작보다는 너무 못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시추님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죠. 원작과 너무 다르다. 그쵸. 근데 원작과 똑같으면은 원작을 그냥 보는 게 낫거든요. 굳이 리메이크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리메이크는 왜 봐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원작에서 했던 해석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올드보이 같은 작품이 있어요. 원작 만화책을 보면은 지금의 영화의 결과와 많이 다르거든요. 거의 모티브만 따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앞에 부분, 이 남자가 납치를 당하고 2분의 1층이었나요? 네네, 3층과 맞아요. 바층 맞아요, 중간에 맞아요. 그런 거를 뺏겨온다거나 아니면 만두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감금이 돼서 그런 것까지 하고 미도를 만나는 장면까지는 비슷하게 갔으나 네. 이 결말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 재해석됐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이게 리메이크의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작품 조제는 어떻냐? 저는 충분히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해요. 소설 원작을 보면은 조제와 이 주인공이 만나서 헤어지기 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소설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그 책을 읽었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 왜냐면은 책 한 권의 분량이 아니라 정말 단편이었거든. 몇 장 안 되는 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어떻게 영화로 이렇게 됐지? 부풀려지지? 할 정도로 헤어지기 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영화 원작, 일본 원작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의 조제 상황까지도 보여주죠. 근데 이번 영화는 헤어지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갑자기 마무리가 되더니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전개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건 리메이크를 해냈다. 잘 해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메이크를 잘 해낸 것과 재미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혹은 리메이크를 잘 한 것과 재해석을 잘 했느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본의 영화에서의 해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헌정? 도망친 사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뭔가 그런 식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보였던 모습 중에서 하나가 취업이었어요. 지금 2020년도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이때도 취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뤘네? 이게 현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맞아요. 이 두 남녀의 사랑을 그냥 그리는 거였나? 그렇게 치면은 소설과 좀 더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영화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접근할 때 좀 호기심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연민을 느끼는 거의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교감까지 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한국 영화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연민도 아닌데 사랑의 감정으로 먼저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 남주혁 씨의 연기가 조제를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해석이 조금 별로였다. 라는 결론이 좀 나옵니다. 장점으로 보자면은 리메이크를 했을 때 과거의 영화, 좋은 명작들의 영화를 최근화 시켰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애틋한 장면이 나오거나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만약에 지금 시대로 갖고 왔을 때 10월에 같은 작품 전화를 해서 나 어디서 만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편지를 주고받고 막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발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조제에서 핸드폰을 풀어가는 방식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그 구글맵 그러니까 구글 지도죠. 네. 구글 어스, 뭐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고 거기서 할머니를 발견하잖아요. 그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지 못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감동은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좋았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리미로 스팸을 다리거나. 근데 그거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스팸은 비싼 음식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치. 하필 스팸이었을까? 그치. 그게 조금 저도 네. 안 이것은 100% PPA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다리미도 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과하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 영화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맛이기 때문에. 근데 그 뭐 어떤 미술적으로는 그쵸,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본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처음에 몽타주 형식으로 사진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김종건 감독님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의 그 사진들은 자기들 이 두 사람이 겪어왔던 순간순간들을 앞에 나열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련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 여기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미술적으로 채우고 있지만 그 방식, 그 다루는 방식이 현대적이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같은 경우에 파랑주의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느낄 때 이 아날로그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느라고 진짜 아날로그 맛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흉내내고 있는 듯한 맛이 나요. 되게 인위적인 맛이라고 그러나 할까? 네네. 그 맛을 일본의 어떤 그런 감성을 한국으로 옮겨오는데 되게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미술적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잘 나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내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받아들여져요. 저는 뭔가 어색하죠. 네,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미술적으로. 잘했어요. 세트 미술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았어요. 그건 인정. 맞아. 좋은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단점이 아니라. 저 미안한데 장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뭐요? 제가 좋았던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에서 그 조제 의상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는 그 되게 옛날 할머니 옷을 겹쳐 입은 듯한. 그렇죠. 시출 패션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되게 어떻게 옮겼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나름 잘 느낌을 갖고는 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너무 룩이 좀 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쉬웠어요. 조금 더 약간 현란하게 더 겹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쉬웠는데 좋았다. 역시 의상팀답게 의상을 잘 꼽아주셨네. 좋았어요. 얘기할 생각 없었는데. 그랬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단점으로 들어가보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호랑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했을 때는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조제가 호랑이를 보면서 무서워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으니까는 보러 왔다. 내가 이 남자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는 뭐냐면은 포식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노리는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노리는 주변의 남자들을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고기는 일본 영화에서 나오죠. 심해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지냈던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목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용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발생을 하고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너 계속 그러면은 가슴 만진다 하는 변태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이걸 숨기고 다녔잖아요. 그 조제를 계속 숨기고 다녔잖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알면은 남자들이 자기네 집을 덮칠 것을 알았으니까. 위험하죠. 되게 위험하잖아. 위험해요. 그런 것들을 나타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목에서 조제만 남기고 호랑이와 물고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전 거기서 설마 이걸 버리려고 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버렸다는 거. 왜냐면 첫 등장에서 할머니가 등장하지 않았고 바로 한지민이 넘어진 장면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왜 이 포인트를 안 넣었지? 근데 대사에서 나오잖아요. 대사로 처리를 해버리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요. 남자 주인공이 그 이불을 걷었을 때 맞아. 확인해 그랬을 때 맞아. 칼로 휙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나 어떤 이미지 면에서나 되게 그 센 부분이었는데 그 센 부분을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내용이 흐지부지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맞아. 빈약해진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을 버렸다는 거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동생도 나오잖아요. 네. 동생의 관계도 나오고 동생이 형을 지지해주고 막 그런 관계로 나오는데 후반에 그거 나오죠. 지쳤어? 맞아. 그 말로 인해서 맞아. 메시지가 우리한테 빡 꽂히는 거거든요. 맞아. 남자애가 지쳤기 때문에 도망갔구나.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 대사 안 나왔죠? 그런 상황 안 나왔죠? 없었어. 그러니까 이 남주역이 왜 도망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성이 굉장히 얕아진 거예요. 그 강렬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포인트들 때문에 우리가 그 남자 주인공이 이해가 되고 지쳤고 이런 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는 거야. 이 조제라는 영화에서는. 그게 많이 아쉽죠. 그리고 뭐 이제 그냥 뭐 재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가나이였나요? 그런 그래. 사람이었는데 그래. 그 조제가 버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가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글씨도 못 쓰고 한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남자 후배로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런 어떤 재미 포인트도 있었는데 맞아. 그런 것들도 삭제해버리니까 대학교 생활도 좀 더 덜 나온 것 같고. 나는 조제 다이빙 장면이 정말 너무 좋은데. 다이빙. 네, 다이빙. 그걸 낮췄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서. 전 거기서 그런 느낌이 아쉬웠어요. 들었어요. 네, 감독이 한지민 씨를 너무 배려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더라고. 너무 배려해서 그래서 그 휠체어도 넘어지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잔인하게 보여지려면 살인 장면이 들어가야 되고 얘가 아파해야 되는 장면이면 아픈 장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 그냥 넘겨버리고요. 맞아요. 이거는 한지민 씨를 너무 배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망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 좀 역동적일 때는 역동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단 1도 없어서. 단일도 없죠? 단일도 없어. 거기다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정봉이거든요. 정봉이와 이 한지민 씨와의 관계를 그리잖아요. 이것을 일본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회상 씬이 있죠. 회상 씬이 있고 재현을 하죠. 그쵸. 근데 이 영화에서는 대사로 그냥. 대사로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다 대사로 처리해버리고요. 다 넘겨버려요. 이 영화는 조제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간과했어요. 맞아. 저희는 영화를 해서 알잖아요. 협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감독이 배우들을 안전성을 고려한 거라고 하면은 감독이 자기가 자신의 작품을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배우들의 기획사에서 그런 것들을 막은 거라고 하면 그 기획사가 영화를 보는 악목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영화는 이래서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핵심들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더 연구하고 했으면은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대사로 처리해. 드라마입니까? 그러니까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는 그거예요. 대사예요. 영화는 그림으로 나타내야죠. 대사로 다 처리해버리면 그냥 드라마로 나오면 되지. 너무 거기에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아. 야 한지민 씨 위험 다쳐. 그것이 내려 세트 다 주방 다 바꾸고 그런 주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평생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낮은 주방은. 그래서 조제가 다리를 끌고 다니는 장면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그게 리얼한 거거든요. 다리를 옮겨와서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게 포인트인데. 그게 와닿는 건데. 그렇지, 그게 와닿는 건데. 근데 안 끄네? 계속 감정씬으로만 몰고 가잖아요. 휠체어에 앉아만 있네? 이런 게 너무 약간 쉽게 간 게 아닌가. 장애인을
다루는 영화들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제가 어떤 영화 봤는데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 이제 집에 갈게.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그 문까지 일단 자기 혼자서 힘으로 갑니다. 저 휠체어 좀 갖다 줄래? 휠체어가 설치가 되면은 휠체어에 올라가는 과정을 끊어가지 않고 맞아. 쭉 보여줘요. 맞아요. 그게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쭉 보여줘요.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섬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단 1도 안 나와요. 맞아요. 남주혁 씨만 힘들어. 그래서 충분히 한지민 씨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 분인데 그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잘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방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 감정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앞뒤 다 잘라버리니까 뭐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편집으로 다 편집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안타깝죠. 어쨌든 우리 보여지는 것으로만 네. 하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술의 디테일은 그러니까 미술팀은 그냥 잘했어. 미술팀, 의상팀 이런 팀은 잘했어.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 조명팀도 잘했어. 미술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강이 쓴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이 원작에서 나온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조제가 그거 후속편이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장에서 내가 찾을 수가 없었어. 그거 책을 구해주겠니? 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재미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집에서 오랫동안 있고 그 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구나. 우리는 책 한 권을 그냥 너무 쉽게 살 수 있는데 라고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 대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책 하나만 사줄래? 그리고 구한 책은 뭐였냐? 심지어 다른 책이었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요. 그래서 드라마. 나 지금 그게 책 이름이 너무 왜 하필 그거였어? 왜 하필 그거였을까? 그러니까 이거 왜? 거기서 약간 많이 깨졌어요, 저도. 주인공이 조제고 조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 나온 캐릭터를 본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왜? 왜 그런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줬나? 거기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라이센스를 못 받았나? 왜? 심지어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네. 그건 우연일 수 있는데. 그치. 우연일 수도 있겠다. 우연일 수 있는데, 걔들도 이제 그 드라마 나왔을 때 아차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골라서가 아니라 왜 다른 작품을 골랐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맞아요. 그 정도는 가져와도 되지 않나? 그 정도는 그걸 가져와죠. 아니면 빼버렸어야죠. 그치. 과감하게. 굳이 그러면 서점에 갈 필요가 없지. 그렇죠. 만약에 이럴 수 있죠. 음악으로 바꿔. 음악으로 바꿔서 내가 이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다음 앨범이 듣고 싶어. 라고 했을 수도 있지. 또 아이유잖아. 아이유가 그 엔딩곡을 부르잖아. 그러면은 이 가수가 너무 좋은데 이 가수의 테이프를 구할 수가 없어. 아이유 테이프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거죠. 아니 여기서는 책 대신에 술로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술을 사달라고 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감독님. 아쉽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이센스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관객이 알 필요 없죠. 아예 그러니까 뺄 부분을 빼고 넣지 않은 부분을 넣었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되는 장면들이 몇몇 있습니다. 맞아요. 박예진 씨가 나와서 어떤 교수와의 관계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얘기했고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에서는 전 동의해요. 새로운 해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곳에는 거의 정말 좋았던 장면이 주인공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마작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에 의해서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자취도 하고 있고 먹을 걸 많이 못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집에서 먹게 되었다. 근데 먹어봤는데 한 입 국물을 먼저 미소 된장이었나요? 그걸 먼저 시작하는데 표정부터가 다르죠? 맞아요. 그다음에 표정부터 국물 한 번 더 떠먹고 그다음에 미역을 한 번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반찬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맞아. 요리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게 딱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에 뜨는 게 밥 숟갈이었어. 밥을 먹었어.
밥을 먼저 먹고 맛있네가 안 나오지. 그치. 밥이 맛있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반찬부터 먹었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난 너무 아쉬운 거야. 국물부터 떠먹었었어야 돼. 그렇지, 국물 떠먹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또 돈벌레 같은 게 나오잖아. 벌레부터 지나가잖아. 그게 여기 씨는 그 씬이 아닌데.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또 만약에 할머니가 쳐다보고 자, 있고. 봐봐요. 돈벌레가 나온 다음에 여기 노출한 곳이고 노출가 더러운 곳인데 음식까지 좀 더러워 보이네.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네. 이렇게 접근하면 모르겠어. 근데 그 돈벌레가 중간에 나왔다는 거야. 맞아. 애매하게 나왔어. 애매하게 나왔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는 그 맛있다는 표현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야. 맞아.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렇지. 그런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 편집을 정말 한 씬 앞으로만 갔어도, 돈벌레가 앞으로만 갔어도 진짜 좋았던 건데. 맞아. 반찬을 먼저 먹는 것만 편집을 앞에 갔어도 정말 좋았던 건데, 그래 버리니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구글 먼저. 구글 먼저. 그렇죠. 표정부터가 오늘 좀 달랐어요. 치마부키 사토시는 워낙에 별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리메이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해석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작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에서는 큰 점수를 주지만, 해석이 조금, 제가 영화 자체가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상미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영상미는 다른 방식으로 풍부했다고 생각해요. 2개 반에서 3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시는 의미에서 2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디테일, 그런 편집의 디테일도 조금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